이 습관 하나 고쳤더니 기말 1등급 받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담당하던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맨날 이상하게 공부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투덜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걔를 관찰했어. 관찰을 한 다음에 그 친구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패턴을 보면은 습관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습관을 통해서 그 친구의 공부 패턴을 완전히 교정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2주 뒤에 그 친구가 어떻게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아요? 전 과목 1등급을 받아왔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 친구가 당연히 애초에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어가지고 가능했던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습관만 바꾸시더라도 여러분들의 남은 2주의 효율, 시험기간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습관 교정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제가 전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순서와 습관들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고쳐야 하는 행동 습관들 먼저 설명드릴 건데, 통상적으로 학생분들이 이제 약 4주의 시간을 정도 잡고 이제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시험 과목을 분배하고 공부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다 자기 나름대로의 멋있는 계획을 짜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하루에 막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국영수 위주로 공부를 하고, 시험 첫 주차에는 암기 과목 공부, 그리고 뭐 시험 둘째 주차에는 수리 과목 공부,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실수는 바로 기출문제를 맨 마지막 주차에 풉니다. 이게 약간 어떤 심리로 애들이 기출문제를 맨 마지막 주차에 푸냐면은, 일단 기출문제는 말 그대로 학교에서 예전에 나온 실제 시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자체를 푸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거야. 지금 당장은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기출문제를 바로 풀면 점수가 낮게 나올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나중에 공부가 다 되면 그때 한번 완벽하게 풀어보려고 미루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풀거나 대충 한번 돌리고 들어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로 많이 비효율적인 행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보통 학교마다 내신 시험 스타일이 다 다른 거 아시나요? 대부분의 학교는 이제 교과 선생님께서 약간 내신 문제를, 특히 암기나 지엽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이 부각되도록 문제를 많이 출제하시는데, 안 그런 학교들도 꽤나 많거든요. 보통은 내신 출제 스타일이 크게 세 분류 정도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완전 지엽적이고 암기형인 시험 문제들, 두 번째는 완전히 수능 스타일의 시험 문제, 세 번째는 이제 몇몇 과목은 완전 암기고 몇몇 과목은 완전 수능 스타일인 혼합형 시험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걸 지금 제가 왜 설명드렸냐면요, 공부를 좀 해봤고 좀 시험을 많이 쳐본 학생들이라면 알겠지만, 시험지가 내신 유형이냐 수능 유형이냐에 따라 난이도와 공부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실 1번 지엽형, 암기형으로 이제 국어 시험지가 나온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사실 학교 선생님이 주시는 프린트 다에다 외우고 자습서 다에다 외우고, 학교 선생님께서 필기하신 내용 진짜 목숨 바쳐가면서 싹 암기해야 시험지를 잘 풀 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그냥 암기입니다, 내신형 국어는. 근데 만약에 2번 수능 스타일로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 프린트 필기 내용 중요하긴 한데 애초에 그냥 수능 국어 실력이 더 중요해져 버려요. 그냥 수능 국어 잘 푸는 애들이 1등 먹습니다. 이때 그러면은 수능 기출 현대문학, 고전문학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문법 내용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독해 실력은 어떤지, 이런 기본적인 국어 피지컬 차이로 성적이 변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내가 내신 스타일로 공부를 했는데 2번 수능 스타일로 막 시험지 문제가 나와. 그럼 시험 어떻게 잘 보겠어. 반대로 막 나는 이제 2번 수능 스타일처럼 내신 기간 동안 넓게 독해력 위주의 공부를 했는데 막상 시험지는 그냥 국어 시간에 배운 진짜 막 엄청 사소하고 프린트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만 지엽적으로 나와. 그럼 그것도 시험 잘 볼 수가 없죠. 1번 시험지가 좋다, 2번 시험지가 좋다, 그런 걸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우리 학교의 시험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유형의 시험지인지 미리 알고 그걸 맞춰서 공부를 해야 애초에 시험지를 잘 볼 수 있다. 그니까 우리 학교 기조부터 먼저 살펴봐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학교 기출문제대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번 시험이. 그래도 적어도 몇 개년 기출문제 풀어보고 주변 학교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면 어떻게 시험이 출제될지 정도는 대충 알지 않겠어요? 시험 방향성부터 미리 알고 그걸 맞춰서 공부를 해야지, 시험 방향성도 모른 채로 그냥 무지성으로 공부하면은 진짜 버리는 시간, 굳이 안 공부해도 되는 것들이 보는 시간이 매우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기출문제 완벽하게 안 풀어봐도 되니까 일단 공부 시작하실 때쯤에 기출문제부터 풀고 들어가세요. 공통적인 행동 규칙과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이제는 각 과목별로 간단한 습관 교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학부터 해볼게요. 자, 수학은 잘하는 친구들이든 못하는 친구들이든 사실 꼭 버려야 하는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든 답지를 안 보고 풀어내고야 만다. 이 문제를 못 풀면 난 대학에 못. 이런 진짜 개똥꼬집이 있거든요. 완전히 그 개똥꼬집. 저도 그랬고 제 친구들도 그랬고 그냥 수학 공부하는 친구들, 나름대로 욕심 있는 친구들은 다 약간 저런 개똥꼬집이 있어요. 그냥 이게 사실 나쁜 마인드는 아니에요. 진짜 답지를 안 보고 몇십 분, 몇 시간 집중해서 한 문제 겨우 풀어낼 때 그때만 느낄 수 있는 쾌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수학 실력이 점차 늘어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시험 2주 남았는데 그런 개지랄 떨고 있을 거예요? 응? 안 그래도 다른 과목 공부해야 돼서 시간 없는데 시험 2주 전에는 진짜 가성비가 너무 안 좋거든요. 진짜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그 문제 지금 답지 안 보고 풀어낸다고 해서 대학 잘 가는 거 아니고요. 그거 3시간 투자해서 겨우 한 문제 풀어내는 것보다 그 3시간 동안 딴 거 하세요. 국어나 영어 암기 한 바퀴 돌리는 게 내신에는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은 그냥 모르는 문제는 별표 치고 답지 본 다음에 빠르게 체화하시고 어떻게든 공식이랑 개념, 발상을 암기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시험장에 가서도 모르는 문제 있으면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가가지고 다른 문제 풀고 시원하게 그냥 줄 건 줘! 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진짜 괜한 가오 똥꼬집 챙기다가 다른 과목까지 조지는 수가 있으니까 절대 똥꼬집 부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 들으면서 그냥 뇌 빼고 내신 문제만 이제 달달 푸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거 공부 아니에요.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뇌 빼고 수학 푸는 게 안 괜찮습니다. 뇌 빼고 풀 수 있는 문제라면은 이미 자기 실력보다 한참 쉬운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왜 붙잡고 있어요? 쉬운 문제 몇백 개 푼다고 해서 실력이 절대 상승이 되는 게 아니니까. 문제집 몇 개 풀었는데 막 실력이 안 늘어요 유유 막 이러지 마시고 차라리 주변 학교 시험 문제, 기출 수학 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시간 재면서. 그게 훨씬 수학 성적 올리는 데는 직방입니다. 장담할게요. 다음으로는 이제 국어 얘기할 건데, 국어 들어가기 전에 일단 기출 문제부터 좀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제가 공통적으로 기출문제 먼저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국어는 조금 달라요. 국어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걸로 완전히 달달이 공부를 한다? 그거는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수학처럼 작년 기출 풀면서 이런 유형이 나오는구나, 이거 비슷한 문제 더 풀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과목은 아닙니다. 작년 시험지랑 올해 시험지랑 담당 선생님이 다르잖아요. 그냥 완전히 다른 시험지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국어 기출은 문제 풀이용이 아니라 방향성 확인용으로만 확인하셔야 됩니다. 방향성 확인용. 작년 시험지 직접 풀면서 오답 체크하고 막 분석하고 이런 거는 살짝 의미가 없고, 그냥 담당 선생님이나 학교가 출제 기조가 어떤지, 특이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만 좀 보세요. 작년 시험지랑 올해 시험지 담당 선생님이 다르면 아까도 말했지만 완전히 그냥 다른 시험지입니다. 내신은 이제 담당 선생님 취향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떤 선생님은 이제 프린트해서만 시험 문제를 내고, 어떤 선생님은 교과서 학습활동, 혹은 갑자기 시험 범위에서 안 다뤘던 지문을 그냥 수능 기출 지문에서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특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만 살펴보시고요. 이런 거는 이제 시험지만 보고는 판단하기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들한테 직접 질문해보세요. 이 선생님 시험 어디서 많이 출제 많이 하고 어떤 식으로 출제하시는지 그런 거 물어보시고, 선생님이 수업 자료 준비하신 것들 열심히 읽어보시고 그렇게 교과서 달달 암기하시면 됩니다. 일단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수학처럼 애들이 막 똥꼬집이 있고 그런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약간 애들이 그런 욕심이 있어요. 필기를 엄청나게 이쁘고 아름답게 해야 한다는 그런 욕심. 막 형광펜 10개, 색깔펜 500개,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노트별로 아름답게 필기하고 그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그렇다면 그 자체로 난 가치 있는 행위라고 생각은 해. 근데 그거를 시험 2주 전에도 그러고 있으면 문제. 국어는 예쁘게 정리하는 과목이 아니고요, 공부에 직접적으로 막 효과적으로 와닿는 습관들, 그런 습관들이 아닌 이상은 싹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되게 비효율적인 습관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꼭 고치셨으면 좋겠고, 특히 내신형 국어 시험이면 진짜 냉정하게 말해서 본문 빼고 엔간한 거는 그냥 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엔간한 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주신 판서, 교과서 학습활동, 본문 옆에 달린 부가설명, 프린트, 작품 해석, 고전시 가면 현대어 풀이, 이런 것들이 진짜 다 싹싹 외워야 돼요. 이거 지금 달달 외워야 되는데 노트 지금 막 필기하고 이쁘게 꾸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으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생각보다 굉장히 뻔하거든요. 막 작품 주제, 인물 태도, 시험 의미, 갈등 구조, 표현상 특징, 서술상 특징, 시대적 배경, 프린트해서 이런 것들이 다 문제와 선지로 바꾼다는데, 사실 이렇게 막 정리를 해놨지만 결국 그냥 문학에 나오는 모든 것들 중에 이제 막 그냥 버릴 거 버리면은 그냥 싹 다 이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웬만한 필기나 그런 것들은 싹 다 암기를 하신다. 내신 국어는 그냥 암기예요. 암기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여도 선생님이 길게 말하는 것들은 그냥 다 적은 다음에 그냥 달달 외우세요. 암기하십시오. 내신형 국어는.
그 다음으로 독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학이랑 큰 틀은 비슷하거든요. 얘도 일단은 수업 필기 그냥 최대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다 하고, 학습 목표, 본문 앞뒤 설명, 날개 설명 이런 거는 그냥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독서는 문학이랑 다르게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단락별 핵심 내용 정리인데요. 그냥 뭐 이거 딱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서 독서 지문이 되게 글이 길잖아요. 그래도 막상 한 단락에서 말하는 핵심은 보통 하나거든요. 그래서 단락마다 번호를 이렇게 적은 다음에 1단락은 문제 제기, 2단락은 개념 정리, 원리 설명, 예시, 한계, 결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막 줄글로 적으세요. 이 단락에서 뭔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단락에서는 뭔 얘기를 하고 있다, 결론은 뭐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내신 독서 문제 풀 때 제일 시간 잡아먹는 게 뭐냐면은 그냥 지문이 개 길잖아. 그래서 아는 지문이어도 막상 지엽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선지에서 막 말하는 거 내용을 다시 찾으려고 독서 지문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 선지가 어디서 파생된 문제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야. 이 흐름이 잘 안 돼 있다면은. 근데 이제 흐름을 외워두면은 선지 보고 아 이거 2단락에서 나왔던 얘기 같은데 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갈지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러면은 미친듯이 시간이 단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에서 막 시간 분배나 학생분들 성적 차이가 발생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좀 많이 습관들 교정해 주시면 좋겠고, 결국 국어는 뭐다? 암기다. 암기인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생님이 중요하다 한 것들을 싹 다 암기하면 되고, 독서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너무 길잖아. 그걸 언제 하나하나 다 암기하고 있어. 다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적당히 단락별로 나눠가지고 주제의식 정도는 암기를 해두면 좋을 것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 뭐 3회독에서 4회독 정도 하면은 이제 글의 흐름이 저는 어느 정도 다 떠올랐던 것 같아요. 독서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그러니까 많이 읽고 많이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험기간 2주 동안 성적 극단적으로 올리는 습관 개선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공부한다고 성적이 바로 오를까? 사실 잘 몰라요. 왜냐면은 아까 내가 말했던 거는 그냥 영상 조회수를 높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그로를 끈 거였어요. 난 이 습관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성적이 막 갑자기 일치월장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그래도 전보다 낫진 않을까? 왜냐면 비효율적인 것들을 싹 다 쳐내는 거 말했고, 결국에는 순서가 가장 중요한 건 맞으니까. 제가 버리라고 한 습관은 웬만하면 버리세요. 그리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남은 시간 열심히 공부해보시고, 사실 공부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무조건 실력이 늘어나고 성적이 늘어납니다. 공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가 중요한 거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이번 기말고사 좋은 성과 거두셨으면 좋겠고요. 응원하겠습니다.